안녕하세요. 제 4강 자원봉사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제 4주 차인데 힘들어도 좀 잘 견디시고 또 대면 수업을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듣고 그 카페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강했다는 표시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과제 제출은 끝까지 들었다는 근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연구 보존될 겁니다. 한 5년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가 수업을 잘 했다는 근거로 이렇게 남기는 자료입니다. 외국의 자원봉사 그 역사와 현황 이렇게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만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자원봉사 활동하면 우리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살펴봤고 이제 지금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이 우리가 그것을 개성하고 발전시켰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안에 4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첫째는 과거의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유산은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계승해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역사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실수나 이게 좋지 않았던 역사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그 자원봉사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을 개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현재 파악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연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양의 우린 자원봉사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한 세 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초에 언제 유래됐느냐? 그 기록에 보면 로마의 민주주의 체계에서 강조됐던 자유시민의 자발적 참여, 또 자선기관 이것이 시초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또 시초하면은 뭐 삼국시대 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국가에 환란이 있거나 홍수라든지 이런 때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품앗이 같은 경우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죠. 초기에. 그래서 자원봉사 형태는 그런 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양반사에서는 향약, 품앗이, 도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서구에서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이웃사랑의 정신 또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근대 이후에 부르주아 계급의 출현과 함께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런 정신이 있었죠.
이런 사상에 의해서 시민사회 성립에 따른 성숙한 시민의식이 강조되었던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르주아 계급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귀족은 도덕적 의식이나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공공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상응하는 도덕적 정신이나 솔선수범에 수반되는 그 역할을 수행해야만 되는,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원봉사의 어떤 개념 또는 역사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얻게 된 유래된 정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식이라든지 제도화된 이러한 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것들이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나 시민의식 같은 것들이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각 국가별로 영국과 미국,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에 대한 그 자원봉사 역사와 현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영국의 자원봉사 활동은 스튜어트 왕조 시기 때 영국 자원봉사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혁명, 1647년 명예혁명, 또 사회 혼란을 마을 스스로 지키고자 했던 자경단 결성, 이런 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첫 번째는 1647년 명예혁명, 두 번째는 자경단은 바로 그 마을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는 자원봉사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스스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지원병들이죠. 이것이 자경대라고 자유대라고 읽혀집니다. 자유대, 그러니까 자경단과 자유대. 그러니까 자유대는 스스로 입대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자유대였고, 자경단은 마을 단위의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결성된 그런 자원봉사단이 바로 자경단,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자경단 자유대는 17세기, 18세기 때 그러한 그 특성을 가진 자유대와 자경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우리가 일반화될 수 있는 시기는 19세기 이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국에서 자원봉사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그 흔적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빈민법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빈민법은 누가 제정했나요? 엘리자베스 여왕 1세죠. 1세. 엘리자베스 여왕 1세는 왜 빈민법의 그 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배경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헨리 7세에서 8세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8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빈민법 제정은 1601년이었죠. 헨리 8세가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혼하고서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교황이 허락하지 않죠. 교황이 불허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가톨릭에서 탈퇴하겠다. 그래서 현재 영국은 가톨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분리된 것이죠. 그 후로 이제 성공회라는 명칭으로 이제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교파가.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빈민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죠.
이 설명이 이제 부여된 책이 있는가 하면 이 설명이 빠진 책도 많이 있습니다. 자, 빈민법을 엘리자베스 여왕 1세로 잡는 이유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했던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빈민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해석할 때 배경을 모르고 빈민은 가난한 사람 무조건 국가가 책임져야 돼. 맞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는 개인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자, 개인과 1차적으로는 가족, 친인척. 2차는 지역사회죠. 3차는 국가가 되는 거죠. 더 적게 이제 세분해서 나눈다면 개인 책임이죠. 가족 책임이죠. 친인척 책임이죠. 지역사회 책임이죠. 국가 책임이죠. 이렇게 세분한다면 5위가 국가입니다. 그럼 국가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그 주체이기도 했습니다. 지역마다 있는 교회는 성주나 지주나 이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공물로 헌금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가톨릭 그 교회 창고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 곡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 빈민들을 구제할 때는 바로 교회가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영국 당시에 혼란기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초기에는 토지가 이 농민들이었습니다. 토지가 공공재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였기 때문에 농촌에 사는 농민들의 개인 소유는 집 근처에 이렇게 농지를 이렇게 초원을 울타리 쳐놓으면 개인 소유입니다. 근데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는 광활한 그 토지는 공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흑사병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경작할 수 있는 그 토지가 경작할 사람이 없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진 땅이 생기죠. 왜 그랬습니까? 흑사병으로 전국 인구가 아주 급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작할 농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버려진 그 광활한 땅에 양을 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양을 치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사 짓기는 어려워도 양은 방목을 하면 스스로 자라잖아요. 그리고 새끼 낳게 되고 또 양으로부터 양털을 우리가 이렇게 수확해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그 다양한 그 옷감도 만들고 또 이제 옷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이 만만치 않죠. 이렇게 되니까 이 공유지를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성주나 지주나 성직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또 개인 소유합니다. 넓은 땅을. 그래서 방목하게 되고 양을 치게 되는 목장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제 목장이 생겼는데 임금도 비싸고 사람은 없고 그런 시대에 이제 고용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점점 이제 편안한 양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환경으로 바뀌게 되니까 일할 곳이 없고 고용을 하지 않죠. 필요한 인원만 고용하게 되고 그럼 이제 유랑민들이 생기죠. 이쪽 저쪽 떠돌아다닙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지역의 교회는 $5를 준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없으니까 $1 정도밖에 줄 수 없으니까 이제 막 인구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빈민들이 이동할 때 $5 주는 쪽으로 몰려가니까 그때 생긴 법이 여러분 있습니다. 정주법. 자기가 사는 곳에서 허가 없이 떠날 수 없는 주거지를 이탈할 수 없는 정주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빈민법과 함께 우리가 정주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빈민법 시대에 왜 빈민법 시대라고 말할 때 빈민법을 우리가 이런 역사적 배경과 함께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왜 빈민법이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빈민법이 왜 국가 책임이다라고 빈민은 국가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빈민법을 제정했던 그 이유는 이제 교회가 교황이 통치하는 그 산하의 교회가 아니라 국가교회가 됐습니다. 국교가 된 거죠. 영국에 있는 모든 가톨릭 교회의 통치는 국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고 교회를 통해서 빈민을 구제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교황이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책임으로 법을 제정해서 적절하게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난한 사람 국가 책임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국가가 책임지는 거 맞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규명한다면 개인 책임, 가족 책임, 친인척, 지역사회, 국가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런 정신에 의해서 오늘날 사회복지법도 고려돼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국가에서 다 책임 그런 제도보다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빈민법 제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돈만이 아니겠죠. 빈민법은 이제 구제하는 일인데 다양한 일들이 당시의 필요에 따라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봉건 시대가 붕괴됐고 시민사회가 이제 등장하게 됐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시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선 그 신탁법이 있는데 이것은 자선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그 목적 심사, 자선 신탁 업무의 오남용 방지, 전통적 자선 관습을 법제화하는 일. 이것이 이제 전통적 관습을 법제화했습니다. 그 자선의 범위와 방향성을 명시했고 또 빈민을 원조하고 교육하는 것을 진작했고 신앙의 실천과 공익의 기여를 자선의 대전제로 이렇게 명시하고 제시했던 것이 이제 자선 신탁법입니다. 그 자선에 대한 이제 확실한 구체적인 명확한 내용들이 이제 법령으로 제정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18세기 초에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수의 정기 후원자 그룹과 시민연대 자선기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 구성된 그 연대 시민이 연대한 자선기구들이 등장했고 또 다수의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그 그룹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으로는 자선학교가 있었고요. 이제 병원으로는 보건으로 자선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지게 됐죠. 학교와 병원이 자선을 통해서 이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민간인이 학교를 세웠고 민간단체에서 병원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세기에 일어난 자원봉사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세기에 보면은 그 세틀먼트 운동이 있죠. 인보 간의 그 초시 형태인데 이것이 이제 자선 조직협회와 세틀먼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사회 문제로 인한 제도 밖에서 일어난 운동이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가 있죠.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제도권 밖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바로 자선 조직협회와 세틀먼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복지 운동, 자선 조직협회, 세틀먼트 운동 이렇게 전개됐던 그런 시기가 바로 19세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시작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활동의 그 시초는
이렇게 보면 영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 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됐을까? 우리는 궁금할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다시 그 내용을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9세기에 구체적인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19세기 보면 기독교 정신으로 전개한 대표적 사회복지 활동, 사회복지 분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실천적 이론, 사회조사, 교육, 지역사회복지 이러한 것들이 사회복지 분야죠. 이러한 분야에서 기독교 정신에 의한 사회복지 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독교적 정신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걸 근거로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다행히 저는 그 신학을 공부했고 또 이제 그 인류문화 또 선교학 또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재 밖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들으면 사회복지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태동이 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조금 폭넓은 그런 지식을 여러분이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최초에 민주주의 헌법이 제정된 나라가 어딜까요? 영국이죠. 언제입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70인의 공의회가 있었죠. 이제 비크리스찬들은 죄송한데 이것도 이제 역사니까 기독교 안에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이렇게 편협감 없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국에 시작됐던 빈민법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활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도 역시 역사 중에 하나니까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70인 공의회처럼 영국의 의회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고 맨날 며칠이 있었을까요? 3개월 있었을까? 6개월 있었을까? 아무튼 그 기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역사 쪽에도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책이 많지 않죠. 그 원서에는 언제든지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헌법의 초안이 성경에 있다는 걸 여러분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교양 과목을 수강할 때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이거 두 번째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당시에 모세오경에 보면 어떤 법들이 있느냐 하면 첫째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근데 대부분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민법, 형사법, 소송법, 배상법의 근간이 거기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도록 지도자에게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 이러한 법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최초에 영국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 모세오경에 있는 그 내용들에 율법에 있는 그 정신을 반영해서 최초의 법안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헌법의 초안입니다. 이것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헌법도 역시 전래됐겠죠. 그래서 민주주의 헌법에 꽃을 핀 곳이 어디입니까? 영국이 아니고 미국이었죠.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여러분 뭘 기억합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체. 이거 기억나시죠?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이것은 민주주의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서 왜 시작됐는가 그 얘기는 미국에서 민주주의 헌법이 꽃피기 이전에 영국에서 이미 그 미국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싹이 나고 성장했던 겁니다. 그 성장했던 그 헌법이 미국에서 꽃을 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 법들을 보면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안식년과 또 그 희년의 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제가 하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면 강의 때 또는 다른 과목에서 그 뒷이야기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절자, 왜냐하면 다른 방향으로 강의가 전개될 수 있고 원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 19세기 때 이게 특징들은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헌법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년 신년에 그 적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을 제정할 때 민법, 소송, 배상 이런 건 적용했지만 모세오경에 있었던 안식년법과 신년의 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적용했다면 사회복지법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자선활동의 전성기는 역시 19세기입니다. 조직과 연대성, 중산층 주도, 그 다음에 계층 간 호혜적 관계를 구축했던 이런 관점에서 영국의 자원봉사 활동의 그 뿌리 초기에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전개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연대성, 중산층 주도, 그 다음에 계층 간 호혜적 관계 구축, 이러한 정신에서 전성기를 맞이했고 사회복지 그 활동이 활발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7분 좀 넘었는데요. 여기까지 1교시 하게 했고요. 이제 2교시로 잠시 후에 다시 영상을 제가 셋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